김민준 씨 댁 넓은 정원 한가운데에는 수백 년 된 오래된 참나무 한 그루가 우뚝 솟아 있었다. 굵고 뒤틀린 가지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그 거대한 몸통은 마치 정원의 수호신처럼 보였다. 민주는 촉망받는 건축가이자 유적 복원 전문가였다. 그는 오래된 것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진돗개 철수가 있었다. 철수는 윤기나는 하얀 털과 날카롭지만 순종적인 눈빛을 가진 영리한 개였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철수가 갑자기 참나무 앞으로 다가가 녀석의 앞발로 나무 껍질을 격렬하게 긁기 시작했다. 푸석푸석 나무 껍질 부스러기가 사방으로 튀었고 철수의 코는 쉴 새 없이 나무 껍질을 킁킁거렸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나무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으려는 듯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철수가 단순히 나무에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철수야, 또 나무랑 노냐 하하.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철수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졌다. 녀석은 매일 아침 참나무 앞으로 가서 앞발로 나무 껍질을 긁고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때로는 나무 줄기에 코를 박고 낑낑거리기도 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개의 버릇으로 여겼다. 그는 바쁜 업무와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하느라 철수의 미묘한 변화를 간과했다. 여보, 철수가 왜 저러는 거야?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나무를 너무 세게 긁어서 혹시 나무가 상하는 건 아닐까? 아내인 박미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정 씨는 남편보다 훨씬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이었다. 그녀는 철수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러는 거겠지. 워낙 장난기가 많잖아. 나무는 워낙 튼튼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철수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밤늦게까지 참나무 주변을 맴돌며 긁거나 낑낑거렸고 때로는 나무 줄기에서 희미한 소리라도 나는 듯 귀를 쫑긋 세우기도 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서재에서 건축 도면을 검토하던 중 거실에서 희미한 쿵 소리를 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곧이어 철수의 격렬한 짖는 소리와 함께 타닥타닥 하는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의아한 마음에 정원으로 나왔다. 철수는 참나무 줄기에 온몸을 기대고 필사적으로 앞발로 나무 껍질을 긁고 있었다. 녀석의 긁는 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찢어내려는 듯 격렬했다. 민주는 철수의 모습에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다. 녀석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눈빛은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철수가 긁고 있는 나무 껍질에 귀를 대보았다. 철수야, 왜 그래? 뭐가 있는 거야?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나무 줄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철수는 더욱 격렬하게 나무를 긁으며 낑낑거렸다. 민주는 손전등을 꺼내 나무 줄기를 비춰보았다. 거대한 참나무 줄기에는 철수가 긁어낸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민주는 철수가 긁어낸 나무 껍질 사이에서 희미하게 드러난 틈새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나무 줄기 안에 숨겨진 문이나 공간이 있는 듯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틈새 주변에는 철수가 긁어낸 나무 부스러기들과 함께 아주 미세한 붉은색 먼지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나무 먼지와는 다른 묘한 냄새를 풍겼다. 민준의 건축가로서의 직감이 발동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틈새를 만져보았다. 틈새는 생각보다 깊었고 안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마치 좁은 공간이 나무 안에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는 이 틈새가 철수를 계속해서 자극한 원인임을 직감했다. 철수는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민준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에게 위험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민준은 참나무 줄기 뒤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나무 줄기였다. 하지만 철수가 긁어낸 흔적과 그 아래 숨겨진 틈새는 민준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나무 줄기 주변을 손으로 두드려 보았다.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다른 부분보다 미세하게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분명히 나무 안에 빈 공간이 있었다. 민준의 심장은 빠르게 고동쳤다. 이 참나무는 이들이 이사 오기 전부터 존재했던 유서 깊은 나무였다. 그는 이 나무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비밀 공간의 존재는 전혀 알지 못했다. 철수의 집착과 나무 안의 비밀 공간.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새로운 미스터리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민주는 이 나무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건축가로서의 지식과 아마추어 탐정으로서의 직감이 이 모든 것을 풀어낼 열쇠가 될 터였다. 김민주는 철수가 가리키는 참나무 줄기 안의 비밀 공간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그는 즉시 연장 상자를 가져와 나무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겨내기 시작했다. 낡은 나무 껍질 아래에는 견고한 나무 줄기가 나타났지만 그 안쪽에서 민주는 희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스르륵 스르륵 하는 규칙적인 마찰음. 마치 어떤 물체가 나무 안에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묘하게 퀴퀴하고 곰팡이 냄새 같은 것이 틈새를 타고 새어나왔다. 철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알았지? 민주는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철수는 민준의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나무 줄기에 귀를 쫑긋 세웠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민준의 행동에 안도하는 듯 했다. 민준은 나무 줄기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구멍 안으로 손전등을 비추자 놀랍게도 그곳은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좁고 어두운 통로가 아래로 이어져 있었고 통로 끝에는 희미한 빛이 보였다.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는 그 빛이 나오는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민주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다. 그는 나무를 더 크게 뚫기 시작했다. 묵직한 도끼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아내 박미정 씨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정원으로 나왔다. 여보, 대체 뭘 하는 거예요? 나무를 다 찢고 있잖아. 그 참나무는 우리 집 상징인데. 미정 씨는 민준의 행동에 깜짝 놀랐다. 미정가, 이거 봐. 이 나무 안에 비밀 공간이 있어. 철수가 계속 여기를 긁었던 이유가 있었어. 민준은 흥분된 목소리로 아내에게 나무 안의 공간을 보여주었다. 미정 씨는 남편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철수가 계속해서 나무를 바라보며 낑낑거리는 것을 보자 호기심이 생겼다. 민준은 마침내 성인 한 명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만한 크기로 나무를 뚫는 데 성공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좁고 어두운 통로는 오래된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통로를 따라 몇 발짝 걷자 민주는 작은 방 하나를 발견했다. 방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함께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는 방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상자는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주는 상자들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낡은 일기장들이 가득했다. 그것들은 모두 이 집의 과거 주인들과 관련된 물건들이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이 방이 단순한 비밀 창고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비밀을 간직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낡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일기장은 꼼꼼한 필체로 쓰여 있었고 1990년대 중반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이 집의 주인이었던 최은서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단순 가출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은서 씨는 일기장에서 어떤 어둠의 그림자가 남편을 노리고 있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비밀을 이 집에 숨겼다고 암시했다. 민주는 일기장 내용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잔혹한 미스터리였다. 민주는 일기장과 함께 발견된 빛바랜 사진들을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최은서 여인과 그녀의 남편이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편에는 이 집 정원에 바로 그 낡은 참나무가 보였다. 참나무의 위치와 모습이 정확히 일치했다. 민주는 이 참나무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이 집의 비밀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민주는 다시 바깥으로 나와 미정 씨와 철수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미정 씨는 일기장 내용에 경악했고 철수는 여전히 나무 안에서 나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민주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즉 도시의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전직 형사 이강우에게 연락했다. 이강우는 과거 자신의 부모님과 관련된 미제 사건을 해결해준 은인이기도 했다. 이강우는 민준의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민준아, 나는 이제 은퇴한 몸이다. 조용히 살고 싶어. 또 무슨 기괴한 사건에 휘말리려는 거냐. 강구 아저씨, 이번 건 정말 달라요. 이 집은 최은서 씨 가족이 30년 전에 실종된 집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단서가 그들이 남긴 일기장과 그 낡은 참나무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철수의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아저씨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집의 역사와 그 참나무에 대해 파헤쳐 주세요. 민준은 간절하게 말했다. 민준의 간절한 목소리와 최은서 가족 실종 사건이라는 단어에 이강우는 결국 흥미를 느꼈다. 그는 민준에게 일기장 사본과 사진들, 그리고 참나무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강우는 자신의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 참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1990년대 초 쉐도 코퍼레이션이라는 비밀 기업이 개발했다는 소문이 있는 기억의 저장고라는 전설적인 물건이었다. 이 참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어떤 비밀스러운 장치와 연결되어 과거의 기록을 담고 있거나 심지어는 특정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미신이 전해져 내려왔다. 물론 미신에 불과했지만 이강우는 이 참나무가 최은서 가족 실종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민주는 이강우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이 모든 것이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철수의 행동과 최은서 씨의 일기장 내용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이 참나무 뒤에 숨겨진 비밀이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받았다. 민주는 이 사건이 자신의 아마추어 탐정 활동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박성민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과거 최은서 씨의 남편과 함께 쉐도 코퍼레이션에서 일했던 동료 과학자였다. 박성민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학자였지만 실은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독점하고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진행하려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는 최은서 씨의 남편이 이 기술의 비윤리성을 눈치채고 저항하자 그를 제거하고 참나무를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이 집 어딘가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 즉 기억의 저장고에 핵심 데이터가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철수는 여전히 참나무 안의 비밀의 방을 바라보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이미 그 방에 깃든 비극적인 기운과 그 안에 갇힌 영혼의 고통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박성민의 탐욕과 잔혹함에 맞서 싸우고 최은서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이 싸움은 그의 모든 지식과 용기를 요구할 터였다. 김민주는 이강우 아저씨에게서 기억의 저장고, 전설과 쉐도우 코퍼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평범한 참나무 뒤에 그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민주는 철수의 직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녀석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과거의 흔적과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철수와 함께 비밀의 방으로 다시 들어섰다.
낡은 나무 상자는 여전히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하게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상자 안의 낡은 일기장과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일기장 속 최은서 여인의 글은 남편을 향한 애정과 함께 그 남자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섀도우 코퍼레이션에서 개발한 기억의 저장고 기술의 비윤리성을 눈치채고 저항하다가 사라졌다고 기록했다. 그리고 남편이 이 집에 기억의 저장고에 핵심 데이터를 숨겨두었다고 암시했다. 그 남자는 바로 박성민이었다. 그는 최은서 씨의 남편과 함께 섀도우 코퍼레이션에서 일했던 동료 과학자이자 현재는 유명한 뇌과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겉으로는 존경받는 학자였지만 이강우 아저씨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독점하고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진행하려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는 최은서 씨의 남편을 제거하고 기술의 핵심 데이터를 차지하기 위해 이 집을 노리고 있었다. 민주는 낡은 나무 상자 안에서 일기장과 사진들 외에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낡은 종이 한 장이었다. 종이에는 복잡한 회로도와 함께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기억의 저장고의 설계도 같았다. 민주는 이 종이가 기억의 저장고의 핵심 데이터를 찾아낼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철수는 종이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짖으며 흥분했다. 녀석은 종이에서 어떤 오래된 냄새를 맡은 듯했다. 민주는 종이를 들고 다시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이 보낸 회로도를 보고 경악했다. 민준아, 이건 기억의 저장고의 핵심 설계도야. 최은서 씨의 남편이 목숨 걸고 숨겨둔 것이 분명해. 박성민이 이걸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거야. 이강우 아저씨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에게 경고했다. 박성민은 냉혹하고 잔인한 인물이야. 그는 자신의 비밀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거야. 아마 너희 집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한다, 민준아. 그날 저녁 민준은 낡은 나무 상자와 회로도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철수는 민준의 옆에 꼭 붙어 앉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민준은 박성민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지배했다. 밤이 깊어지자 민준은 창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을 느꼈다. 철수가 갑자기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으며 창문을 향해 달려갔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창문 커튼을 걷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바로 박성민의 사병 중 한 명이었다. 민준은 박성민이 이미 자신들의 존재를 눈치채고 집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아빠의 휴대전화를 들고 이강우 아저씨에게 다시 연락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갑자기 신호가 끊겼다. 박성민의 사병들이 주변 통신망을 교란시킨 것이 분명했다. 민준은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철수가 격렬하게 짖으며 참나무 안에 비밀 통로를 향해 달려갔다. 녀석은 통로 안에서 희미한 움직임을 감지한 듯했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박성민이 이미 비밀 통로를 통해 집 안으로 침투했거나 혹은 침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회로도와 낡은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철수와 함께 참나무 안에 비밀의 방으로 숨었다. 비밀의 방 안은 좁고 어두웠다. 민준은 문을 잠그고 낡은 가구들로 문을 막았다. 철수는 민준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민준은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비추었다. 낡은 가구들과 상자들이 어둠 속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 밖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성민의 사병들이 참나무 안의 벽을 부수려 하는 소리였다. 쿵쿵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벽이 조금씩 흔들렸다. 민준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그는 회로도와 낡은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굳게 버텼다. 철수는 민준의 불안감을 눈치챘는지 그의 손에 코를 비비며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벽에 기대어 있는 낡은 태엽시계를 턱으로 가리켰다. 태엽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시계 바늘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태엽시계의 시간이 비밀번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다시 회로도와 태엽시계의 시간을 비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태엽시계가 멈춘 시간과 회로도에 숨겨진 또 다른 숫자 배열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민주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숫자를 눌렀다. 삐비빅 경고음이 울렸다. 비밀번호가 틀린 것이었다. 민주는 당황했다. 철수는 민준의 불안감을 눈치챘는지 그의 손에 코를 비비며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벽에 기대어 있는 낡은 태엽시계를 턱으로 가리켰다. 태엽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시계 바늘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태엽시계의 시간이 비밀번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다시 회로도와 태엽시계의 시간을 비교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태엽시계가 멈춘 시간과 회로도에 숨겨진 또 다른 숫자 배열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민주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숫자를 눌렀다. 딸깍 금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금고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USB와 빛바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들은 최은서 씨의 남편이 목숨 걸고 숨겨둔 기억의 저장고의 핵심 데이터이자 박성민의 불법적인 실험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었다. 민주는 상자를 품에 안았다. 그는 마침내 박성민의 비밀을 찾아낸 것이다. 그때 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박성민의 사병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잡았다, 이 꼬맹이. 사병들이 소리치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절망에 빠졌지만 그는 상자를 필사적으로 품에 안았다. 철수는 민준의 앞에 몸을 던져 사병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녀석은 민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김민준은 철수가 목숨 걸고 지켜낸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박성민의 사병들과 맞섰다. 낡은 비밀의 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철수는 민준의 앞에 몸을 던져 사병들의 공격을 막아냈고 녀석의 맹렬한 짖음과 송곳니는 사병들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9살짜리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그는 철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상자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상자 내놔. 당장 사병들이 소리치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총을 겨눴지만 민준의 작은 몸은 철수의 도움으로 민첩하게 움직이며 총알을 피했다. 민준은 방 안의 낡은 가구들을 이용해 사병들의 진입을 막으려 했다. 그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낡은 상자들을 밀어 쓰러뜨리며 사병들의 발을 묶었다. 그때 철수가 가장 앞서 있는 사병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사병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의 손에서 총이 떨어졌다. 철수는 쓰러진 사병을 뒤로 하고 다른 사병들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민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듯했다. 녀석의 맹렬한 공격은 사병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민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사병의 총을 집어들었다. 민준은 과거 이강우 아저씨에게서 호신술과 함께 총기 사용법에 대해 어깨너머로 배운 적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총구를 하늘로 향해 발사했다. 탕 하는 총성이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사병들은 깜짝 놀라 주춤했다. 어린아이가 총을 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박성민이 방 밖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대체 뭘 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들. 당장 저 녀석을 제압하고 상자를 가져와. 박성민은 소리쳤다. 그는 민준의 손에 들린 총을 보자마자 경악했다. 박성민, 이 상자는 가져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힐 거예요. 민준은 박성민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성민은 민준의 당돌함에 코웃음을 쳤다. 하하, 이 꼬맹이가 감히 네가 뭘 안다고. 어차피 그 상자는 세상에 드러날 수 없는 비밀을 담고 있어. 네가 뭘 하든 아무 소용없어. 박성민은 민준을 향해 직접 달려들려 했다. 그때 철수가 다시 한번 박성민의 앞을 가로막았다. 녀석은 박성민의 다리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박성민은 철수를 발로 차려 했지만 철수는 민첩하게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팔을 물고 늘어졌다. 아, 박성민은 비명을 질렀다. 철수의 송곳니가 그의 팔에 깊숙이 박혔다. 박성민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철수를 강하게 뿌리쳤다. 철수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녀석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민준은 철수의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동시에 철수가 자신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쓰러진 사병의 몸을 뒤져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용 통신 장치를 찾아냈다. 그는 이강우 아저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통신 장치는 박성민의 방해로 인해 신호가 불안정했지만 민준은 필사적으로 통신을 연결하려 했다. 그때 박성민은 민준에게 다시 달려들었다. 그는 민준의 손에 들린 총을 빼앗고 상자를 강탈하려 했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9살짜리 어린아이와 잔혹한 악당의 대결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박성민에게 저항했다. 그는 박성민의 공격을 피하며 상자를 지키려 애썼다. 철수는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서서 박성민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는 듯했다. 그때 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통신장치가 연결되었다. 민준아 무사하냐? 이강우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구 아저씨, 박성민이 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상자를 찾았어요. 빨리 와주세요. 민준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는 상자를 놓지 않았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의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경찰 특수부대를 이끌고 민준의 집으로 향했다. 박성민은 민준이 이강우 아저씨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민준을 완전히 제압하고 상자를 빼앗기 위해 더욱 맹렬하게 공격했다. 민준은 박성민의 공격에 몸이 흔들렸지만 그는 정신을 잃지 않았다. 그는 박성민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팔을 비틀어 그의 손에서 총을 떨어뜨렸다. 총은 바닥에 떨어져 탕초잇하고 발사되었다. 총알은 벽에 박혔다. 그 소리를 듣고 철수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녀석은 박성민의 팔을 물고 흔들었다. 박성민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틀거렸다. 민준은 그 틈을 타 박성민을 밀쳐내고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비밀 통로로 도망치려 했다. 젠장, 이 빌어먹을 개 같은 놈. 박성민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쓰러진 사병의 총을 집어들고 민준의 뒤를 쫓았다. 그는 민준을 향해 총을 겨눴다. 그때 철수가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던져 박성민의 앞을 가로막았다. 탕, 총성이 다시 울려 퍼졌다. 총알은 철수의 심장을 관통했다. 철수야, 민준은 절규했다. 철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얼굴을 핥더니 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다. 철수의 희생은 민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에게 불타는 복수심과 함께 강렬한 결의를 안겨주었다. 그는 철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상자를 반드시 지키고 박성민의 죄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상자를 품에 안고 비밀 통로를 빠져나왔다. 뒤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민준은 철수의 희생 덕분에 가까스로 상자를 지켜낼 수 있었다. 김민준은 피투성이가 된 철수를 품에 안은 채 비밀 통로를 빠져나왔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찰관들이 민준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당에서 쓰러져 있는
철수와 울부짖는 민준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민준의 아빠와 엄마도 놀라서 뛰쳐나왔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철수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 아저씨, 이 상자가 박성민 아저씨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철수가 이걸 지키다 다쳤어요. 민준은 울먹이며 품에 안은 상자를 경찰관에게 건넸다. 그의 작은 손은 상자를 놓지 않으려 했지만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들었다. 경찰은 즉시 박성민의 사병들을 제압하고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박성민은 자신이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상자를 빼앗으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경찰은 압수된 상자를 열어보고 경악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USB와 빛바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그것들은 최은서 씨의 남편이 목숨 걸고 숨겨둔 기억의 저장고의 핵심 데이터이자 박성민의 불법적인 인체 실험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었다.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잔혹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박성민의 비리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언론은 민준의 용감한 행동과 철수의 숭고한 희생, 그리고 그로 인해 밝혀진 거대 기업의 추악한 비밀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9살 소년과 진돗개가 밝혀낸 30년 미제 사건의 진실이라는 헤드라인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모두 민준의 용기와 철수의 충성심에 감동했고 박성민의 잔혹한 행위에 분노했다. 박성민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절규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민준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이강우 아저씨의 협조로 확보된 최은서 씨 남편의 일기장 및 관련 자료들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연구소는 문을 닫았다. 경찰 조사에서 박성민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최은서 씨의 남편과 함께 기억의 저장고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 기술을 영생과 인간 통제에 이용하려 했던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최은서 씨의 남편이 그의 비윤리적인 계획에 반대하자 박성민은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밀하게 처리한 후 기억의 저장고의 핵심 데이터를 빼돌리려 했다. 그는 이 데이터를 최은서 씨의 집 낡은 참나무 안비밀 금고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는 민준의 집으로 이사 오자마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비밀을 찾기 위해 민준의 집을 감시했던 것이다. 박성민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민준과 철수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렸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민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자신의 남은 세력을 이용해 민준을 제거하려 했다. 그는 민준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즉 가족과 평범한 삶을 파괴하여 그에게 고통을 안겨줄 생각이었다. 민준은 철수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의사는 철수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말했다. 총알이 심장 가까이를 스쳐 지나갔고 출혈이 심했다. 민준은 수의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철수야, 죽으면 안 돼. 제발, 철수야. 민준의 간절한 외침은 수의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아들의 용감한 행동과 철수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철수의 외모만 보고 녀석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본 것을 후회했다. 그들은 철수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민준을 위로하며 녀석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최고의 수의사들을 찾아 철수를 치료하게 했다. 언론과 시민들도 철수의 회복을 위해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치료비를 모금하는 등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냈다. 철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용기와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 며칠 후 박성민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박성민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민준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과 최은서 씨 남편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이강우 아저씨의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특히 법정에서 공개된 기억의 저장고 실험 기록들은 박성민의 잔혹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민주는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다. 그는 박성민이 어떻게 철수에게 총을 쏘고 자신을 위협하며 비밀을 지키려 했던지 생생하게 진술했다. 그의 작은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민준의 용감함에 감탄했다. 재판 결과 박성민은 살인 불법 인체 실험, 증거인멸 등 수많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종신형에 처해졌다. 그의 섀도우 코퍼레이션은 해체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의 야망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박성민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민준을 향한 복수심을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추종자들을 이용해 민준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은 박성민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김민준은 피투성이가 된 철수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대신 이강우 아저씨가 마련해둔 비밀 은신처로 향했다. 그는 철수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이미 녀석의 숨은 멎어 있었다. 민준은 철수의 차가운 몸을 쓰다듬으며 절규했다. 그의 눈물은 한없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박성민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이 가득했다. 민준은 철수를 잃었지만 녀석이 목숨 바쳐 지켜낸 상자는 박성민의 모든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준은 철수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한 후 이강우 아저씨와 함께 박성민의 비밀 금고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USB에는 기억의 저장고의 핵심 데이터와 박성민이 저지른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서류들은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추악한 진실과 박성민의 모든 범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민준은 증거들을 보며 분노와 함께 전율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에요. 이건 거대한 음모예요. 박성민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도구로 이용했어요. 민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해요. 최은서 씨 남편의 억울함을 밝히고 박성민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민준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철수의 희생과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과 경찰에 직접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성민의 모든 비리와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잔혹한 행위를 낱낱이 폭로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모여들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최은서 씨 남편의 비극적인 이야기, 기억의 저장고의 끔찍한 실체, 그리고 박성민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잔혹한 짓을 저질렀는지 설명했다. 그는 철수가 찾아낸 비밀 금고 속 증거물들과 이강우 아저씨의 증언을 제시하며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혔다. 특히 최은서 씨 남편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민준의 폭로에 일제히 들끓었다. 30년 전 미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 뒤에 거대한 기업의 추악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억의 저장고와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비인도적인 실체가 드러나자 시민들은 분노했고 사회 각지에서 박성민을 처벌하고 섀도우 코퍼레이션을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성민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접하고 광분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명성과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민준이 제시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서 그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그의 모든 사업은 마비되었다. 결국 박성민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끌려가면서도 민준을 향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김민준 내놈이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반드시 내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했다.
박성민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파멸시킨 민준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쇄도 코퍼레이션의 핵심 임원들과 박성민의 비리에 연루된 모든 공범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기억의 저장고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그곳에서 희생된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졌다. 이강우 아저씨는 언론에 직접 나서서 박성민의 잔혹한 행위를 증언했다. 그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철수의 이야기는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다. 녀석의 끈질긴 집념과 숭고한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과 충성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는 철수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하여 정원 가장 아름다운 곳, 즉 그들이 처음 만난 참나무 아래에 묻어주었다. 그는 철수의 이름을 딴 작은 비석을 세웠고 그 비석에는 진실을 밝힌 영웅견 철수, 그의 끈질긴 사랑과 용기를 영원히 기억하리라는 문구를 새겼다. 하지만 박성민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민준을 향한 증오를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민준에게 마지막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은 박성민 같은 악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했다. 민준은 철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최은서 씨 남편과 철수,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성민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감옥 생활은 광기로 가득했다. 그는 민준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추종자들을 이용해 민준에게 최종 공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준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즉 그의 가족과 철수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노려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려 했다. 박성민은 민준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그곳에 폭탄을 설치하여 민준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준이 아끼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제거하려 했다. 한편 민준은 철수의 장례를 치른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철수는 그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그의 삶을 구원하고 그에게 진정한 의미를 안겨준 영웅이었다. 민준은 철수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녀석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박성민의 모든 죄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민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인 멘토가 되었다. 그는 민준에게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과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민준과 철수를 이용하려는 박성민의 마지막 음모를 감지하고 민준의 집 주변에 비밀리에 감시 시스템을 설치했다. 어느 날 박성민의 추종자들이 민준의 집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철수는 이미 세상에 없었지만 민준은 녀석의 영혼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강한 직감을 느꼈다. 이강우 아저씨의 감시 시스템은 추종자들이 민준의 집 지하에 폭탄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이강우 아저씨는 즉시 민준에게 경고했다. 민준아, 당장 집을 비워야 해. 박성민이 폭탄을 설치했어. 민준은 재빨리 부모님을 깨워 집 밖으로 대피했다. 그들은 간신히 집을 벗어나는 순간 꽝 하는 굉음과 함께 집안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민준의 집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민준은 가족과 함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타는 집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성민의 잔혹한 복수심에 대한 분노와 함께 철수가 없었다면 자신들이 모두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쳤다. 경찰과 소방대가 즉시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잔해를 조사했다. 폭발물 잔해가 발견되자 경찰은 박성민의 소행임을 확신하고 즉시 그를 추가 기소했다. 박성민은 폭탄 테러 혐의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의 추종자들도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대에 섰다. 박성민은 자신의 마지막 계획마저 실패하자 감옥 안에서 광기 어린 절규를 내뱉었다. 그의 탐욕과 광기는
결국 그를 진정한 파멸로 이끌었다. 민준의 가족은 집을 잃었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과 사랑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민준은 철수의 희생을 잊지 않고 녀석의 이름을 딴 철수 재단을 설립하여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데 헌신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동물 학대의 심각성과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알렸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그의 이름은 버려진 생명의 수호자로 기억되었다. 이강우 아저씨는 철수재단의 고문으로 합류하여 민준을 도왔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 학대 사건을 해결하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힘썼다. 이강우 아저씨와 민준은 섀도우 코퍼레이션의 피해자들을 돕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은서 씨의 남편과 같은 피해자들은 철수재단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 되었다. 철수는 비록 세상에 없었지만 녀석의 영혼은 민준의 곁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쉬는 듯했다. 민준은 철수의 무덤을 자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녀석의 이름은 진실을 밝힌 영웅견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다. 이 모든 것은 낡은 참나무를 끈질기게 파헤치던 한 마리 진돗개에서 시작되었다. 작은 동물의 직감과 숭고한 희생이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내고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밝혀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과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순수한 사랑과 숭고한 희생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민준의 삶은 이제 평화롭고 의미 있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의 삶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영원한 투쟁의 증거가 되었다.